안녕하세요. 의팝합니다. 벌써 8월이 끝나고 9월이죠. 9월 초에 또 추석이 있고, 추석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다행히 제가 있는 대구에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아서 원래 여름은 조금 잘 지낸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비교하지 마세요.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1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기준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편,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과정 말고 결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쳐오는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부모지만 결과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비교를 하는 것에서 멈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가 잘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비교해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비교하고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예를, 제가 실제 경험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재작년쯤에, 지금은 아마 대학생이겠죠. 고등학교 늦게까지 저희 학원을 다닌 학생이 아니라서. 하지만 이 학생이 중학생이었을 때의 이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여학생이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학교가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는 중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시험 칠 때, 자율학기제 이전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너무 못 쳤다는 거예요. 처음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친 거죠. 1학년 1학기. 그래서 학원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일단 오신 거예요. 학교 성적은 사실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학생의 실력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다 입학시험을 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입학시험을 쳤는데 학생 실력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억에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한 75점 정도를 2번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수학을 너무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그냥 제일 위에 반에 배정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일 위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는 반 수업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쳤죠. 2학기 중간고사 치고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왜냐하면 다 맞았으니까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실력은, 시험을 1학기 때 2번 정도 못 친 거는 그냥 못 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실력이 좋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학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시킨 거였고, 그냥 그 다음 학기에 100점을 받게 된 것도 제 학원이 뭔가 잘 해준 게 아니고, 그 학생이 그냥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100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기말고사 치고 발생했어요. 이 학생은 원래 실력이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기말고사를 또 못 친 거야. 왜 못 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중학생 40분 안에 그 타이트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의 심리 상태, 그런 것들까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학생이 시험을 망치는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그 시험 성적이 낮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엄마가 시험 성적이 낮은 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아이에게 야단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일 있어가지고 뭐 시험 치고 나서 성적이 안 좋아서 애하고 한판 했다. 전화로 그분하고 한 3, 40분 통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수성구 이제 대부분 다들 아시잖아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뭐 대구 지역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도, 전국의 모든 분들도 수성구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성구에서 정말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안 좋았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에게 엄마가 화를 풀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가 기말고사를 치기 위해 공부했었던 그런 과정은 그냥 싸그리 고려되지 못한 거죠. 뭉개져 버린 거죠. 그리고 엄마는 그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 아이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안 좋은가? 가만히 생각해. 아이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 갔어. 자, 아이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100점을 받았어. 자, 이 학생이 성적을 또 100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일반적으로 있죠.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가 100점을 받았고 다른 친구들이 자기한테 수학을 조금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걸로 아이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쌓여 나가고 기분 좋아하고 그런 걸로 살아가는 학생들이에요. 당연히 다시 100점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죠. 선생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이 나왔으니까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자기도 기대하고 친구들도 너 수학 잘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주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시험을 못 쳤어. 자, 또 70점 받았다. 80점 받았다. 설령 90점 가까이 받았어도 자기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죠. 왜 100점 받았었으니까. 자, 그래서 학교에서 비교당하고, 왜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성적이 부족했던 학생들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었다면 비교당해서 자기 스스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그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자, 그럼 학원을 가면 A 학교, B 학교, C 학교, D 학교 다 섞여 있죠. 그죠? 그럼 난이도가 다 다르니까 또 어떤 친구는 학교가 쉬운 문제만 내가지고 100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상위권 반이라고. 그럼 다 100점 받는 학생들 수준이거든요.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100점 받는 수준이 아니라 100점 받을 수 있는 난이도의 그 이상을 수업하기 때문에 100점 뭐 이렇게 해서 다들 ABCD 학교 뭐 쉽든 어렵든 어쨌든 자기보다 다 잘 친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도 자기가 스스로 또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 당하게 되죠. 또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이런 거 틀렸어? 이거 다 가르쳐 줬잖아. 너무 쉬운 거 틀렸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자, 학교에서 기분이 안 좋았어. 학원에 왔는데 기분이 안 좋죠. 자, 그럼 집에 갔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를 우리 집에서 다 알고 있어. 과정은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죠? 엄마가 또 야단을 쳤어. 아이에게. 여학생이었어요. 야단을 쳤어. 그럼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면 학교, 학원, 집, 이 세 곳에서 모두 자기에게 공부와 관련해서 넌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온 곳이 어느 곳에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또 1학년 기말고사를 끝마친 상태에서 2학년 공부를 하고 3학년 공부를 하고 이런 쪽을 2학년 가깝게 2학년 중간고사를 열심히 잘 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위로가 학교, 학원, 집에서 어느 곳에서도 없었죠. 적어도 우리 아이의 시험 준비를 한 과정이
좋았다면, 그죠? 좋았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적어도 집에서는, 그죠? 집에서는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위로되는 말을 해줘야 이 학생은 자기의 그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그죠? 자기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가 열심히 한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위로를 받고 다음 중간고사, 다음 기말고사를 위해 다시 한번 좋은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물론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괜찮으니까 다음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 학생에 대해서, 그죠? 그 결과를 체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위로받아서 그 다음 학기, 다음 몇 달을 우리 학생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니까. 야단을 치면 그 자기가 공부했었던 그 과정까지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에 절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좀 못 친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시험 결과가 좋은 경우예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열심히 했었던 학생이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1학기 때 조금 많이 공부에 소홀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저희 학원에 온 경우인데, 이 친구는 그 이후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대략 좀 많이 놀아서 한 50점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2달, 3달, 2-3달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때 85점 정도까지 받았어요. 물론 난이도가 똑같지 않았죠. 그죠? 기말고사가, 일단 수성구는 보통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렵고 중간고사가 좀 쉽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적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열심히 한 것도 저는 알았어요. 자, 85점을 받았어요. 쉽든 어렵든 어쨌든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성적이 올랐으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라고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는 1학기 때 많이 떨어졌던 그런 성적을 30점이나 올려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랬는데 다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85점 성적, 얘는 엄마 30점 올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엄마의 반응이 어때야 되냐면, 너 열심히 했잖아. 그지? 야, 하니까 되네. 너 진짜 지난번에는 많이 좀 놀았는데 이번에 열심히 한 거 내가 알고, 그러니까 정말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혹은 진짜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친구는 집에 왔을 때 기대하는 게, 내가 성적이 올라갔으니까 엄마가 칭찬해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왔죠. 밝은 얼굴로.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이번
쉬웠다면 이미 조사를 다 한 거야. 그죠? 이번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어떤 난이도고 누구는 몇 점이고 누구는 몇 점인 걸 이미 다 조사해 둔 거예요. 이 친구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지난번 시험에 50점까지 떨어졌고 1학기 때 그 정도 성적을 유지했었다가 이만큼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데 엄마는 그걸 먼저 본 게 아니라 엄마는 다른 아이들, 예전에 중학교 때 같이 공부해서 같은 수준이었던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는지를 이미 파악한 거죠. 결과 어떻겠어요? 전쟁이죠, 이날. 학생과 엄마가 전쟁.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전쟁 났으니까 아이가 학원을 안 가려고 한다고. 이런 일 많이 있죠. 자, 성적이 과정이 좋았고 성적이 안 좋았던 경우 분명히 최소한 집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학생이 다음 학기, 다음 달, 다음 내일, 모레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으면 그 결과 하나만을 보고 아이들을 칭찬해줘야 한다.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결국 다른 아이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달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안 한 학생이라면 그거는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부모님과 약속을 했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안 한 것은 또 부모님의 교육 방침에 따라 아이와 상의해서 뭐 좀 상의해서 야단을 무조건 친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과정이 좋았다면이라는 가정하에 과정이 좋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비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체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다른 역지사지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A라는 아빠와 B라는 아빠가 있는데 그렇죠? 이 아빠는 월급이 1,000만 원이고 이 아빠는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말을 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없겠죠. 아이가 아빠 옆집 아저씨도 8시간 일하고 아빠도 8시간 일하는데 왜 아빠는 월급이 작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혹은 아내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 8시간 일하고 옆집 아저씨 누구는 8시간 일해서 1,000만 원 받고 당신은 1,000만 원 받는데 당신은 왜 500만 원밖에 못 받아? 8시간 똑같이 일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죠. 그럼 이혼하겠죠. 자식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자식도 우리 부모님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절대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결과를 비교당했을 때 그 느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은 없지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들이 없지만 제가 잠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과정이, 아이들의 공부했었던 과정이 훌륭하다면, 칭찬받아 마땅하다면 결과에 대해서 절대 비교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비교하지 마세요 결과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